안녕하세요. 책 읽는 설한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후안 룰포의 베드로 파라모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감정만 기억하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사랑의 자격을 따집니다. 연애를 할 때에도 그 상대방이 과연 나와 사귈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은근히 계산하지요. 나이, 외모, 키, 학벌, 성격, 도덕성 등. 물론 이 자격을 평가하는 기준은 자의적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계산하고 평가한 뒤 마치 사랑의 진심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준 양 행동하지요. 그런데 성격이 난폭한 지주가 있다면 그 지주는 과연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요? 지주로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다가 성질까지 더러워서 마음대로 난폭한 짓들을 일삼는데도 그 폭군 지주는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요? 베드로 파라모는 바로 이 문제를 아주 복잡한 상상의 층위 속에서 건드립니다. 처음에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베드로 파라모의 사생아 후안 브레시아도입니다. 이 사생아는 아버지가 대지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땅 꼬말라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땅에서는 삶과 죽음이 뒤섞여 있습니다. 알고 보니 사생아의 어머니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며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도 다 이 사생아가 태어나기 전의 일들입니다. 그 기억을 말해주는 사람들도 이 사생아도 사실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땅 꼬말라는 이 사생아가 태어나기도 전 베드로 파라모가 태어났을 때에도 그러한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 파라모가 어린 시절 어머니는 베드로 파라모에게 자신이 남편, 그러니까 베드로 파라모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파라모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머니를 죽였던 그 사람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를 죽이고 죽였지만 그 선후를 알 수 없는 땅, 그 땅을 상속받은 베드로 파라모는 이후 정략 결혼, 토지 약탈, 부녀자 겁간 등 폭군 지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죄다 저지릅니다. 사실 베드로 파라모가 살아있을 적에는 적어도 그 금전과 세욕을 향한 욕망들은 실체가 있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베드로 파라모가 살아있던 시절만 해도 그 이 땅 꼬말라는 범죄로 가득할지 몰라도 적어도 살아있는 자들의 저지를 수 있는 행위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바꾸어 놓은 것도 베드로 파라모의 욕망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 파라모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수사나였습니다. 베드로 파라모와 수사나가 어떤 사랑을 나누었는지, 수사나가 어떻게 그 베드로 파라모의 사랑을 걷어찼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 파라모를 다른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좋아했는지, 그 여인들이 베드로 파라모를 유혹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는지, 그저 결국 우연히 각효된 잠자리에서 사생아의 어머니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 등만이 다루어질 뿐입니다. 수사나를 향한 베드로 파라모의 사랑의 크기는 그 이별의 크기로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 파라모에게 어떤 여자도 그 여자만큼 사랑받지 못했어. 얼마나 사랑했으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던 미친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겠나. 얼마나 상심했으면 그 여자가 죽자 팔걸이 의자에 걸터 앉은 채 그 여자가 떠난 저승길을 바라보며 여생을 보냈겠나. 베드로 파라모의 상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삶의 의미를 잃은 나머지 자기 땅에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곳간에 쌓인 곡식들까지 몽땅 태워버렸는데, 그 여자가 죽고 난 후에 땅이란 땅은 죄다 황무지로 변했지. 욕망으로 가득한 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베드로 파라모는 적어도 살아있었습니다. 욕망과 범죄란 결국 도덕적으로는 나쁜 것일지라도 그 도덕을 어길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니 이제 삶의 의지도 없어졌습니다. 삶의 의지를 잃은 베드로 파라모는 자기 땅에서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없애버립니다. 자기 땅의 농민, 곡물, 땅 위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소설 베드로 파라모는 베드로 파라모라는 기이한 인물과 그 사랑을 괴기하게 그려낸 소설로 보이지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했을 때, 그리고 사랑을 잃었을 때를 돌이켜봅시다. 죽고 싶다는 생각,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 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도 때로는 헷갈리며 모든 삶의 공간이 죽음의 공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랑에 울고 웃는 우리 자신의 환상이자 환청이지만 그 환상과 환청이 진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거짓과의 구분이나 경계 또한 불확실해지고는 합니다. 페드로 파라모는 외관만 보면 사랑의 진심 따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폭군 지주일 뿐입니다. 그러한 그도 사랑에 미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 가지요. 사랑의 자격을 우리는 논할지라도 사랑의 가치는 어떤 사랑보다도 무한합니다. 사랑의 자격이 사랑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가치가 사랑의 자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페드로 파라모가 사랑에 미치지 않아서 자신의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욕망들을 그대로 지켜나갔다면 꼬말라도 삶과 죽음이 뒤섞이는 기괴한 공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페드로 파라모는 사랑에 미쳤고 그의 허물은 삶과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땅 꼬말라도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공간이 되었으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정신 나간 유령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그 존재를 지속시킵니다. 소설은 페드로 파라모가 죽으면서 끝납니다. 아버지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사생 아들도 그 삶과 죽음의 경계가 불분명한 채로 끝납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보다도 불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페드로 파라모가 죽기 전까지 알고 싶었던 것이 바로 사랑하던 수사나의 마음과 생각이었습니다. 페드로 파라모는 그녀를 알고 있다고 믿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 자신에 의해 그녀가 누구보다 끔찍하게 사랑받는 여자임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수사나 산 후안의 세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페드로 파라모가 영원히 풀지 못한 숙제였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자유자재로 알 수 있다면 삶과 죽음을 오가는 듯한 사랑의 고통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없기에 사랑의 고통은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도 흐리며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고야 맙니다. 소설 페드로 파라모에서 드러난 페드로 파라모를 중심으로 한 모든 사랑과 세계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질적되며 번민하는 것도 이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소설 페드로 파라모가 배경으로 삼은 시대와 공간은 멕시코 내전기입니다. 이 시기 지주들은 농민들을 착취하던 그야말로 못된 기득권층이었고 페드로 파라모가 마을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 시기 지주들의 행적들과 다르지 않지요. 그러나 이 소설은 그 혁명의 혼돈한 사회상을 담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로맨스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랑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인 페드로 파라모를 중심으로 소설 내용이 전개되는 점. 다만 이 로맨스도 낭만적이라기보다는 더할 나위 없이 슬프면서도 씁쓸하고 폭력적이면서도 더한 허무주의를 담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없는 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페드로 파라모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래된 책처럼 낡고 부족한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책을 읽고 나서 책을 더 읽고 싶다고 느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